네,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양 지수 모두 하락 반전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현재 또 막 상승 반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박미라 아나운서를 통해서 시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뚜렷한 악재나 호재가 없는 가운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나 금통위, 옵션 만기일 등의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 역시 뚜렷한 방향성 없이 혼조세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01포인트 상승한 194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43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 1946포인트, 1940포인트 안착에 주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매도 규모를 확대하면서 코스피 장 초반 1935포인트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면서 1940포인트 안착에 주력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0.01%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어제에 비해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대응하면서 223억 원 매도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65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기관도 14억 원 소폭 매수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중 상승폭을 주력하면서 오늘 하락 반전한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닥은 0.5포인트 하락한 52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529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530포인트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개장 이후 꾸준히 빨간불 유지하다가 10시 40분 구간에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오늘장 528포인트인 5일선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로 대응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22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기관이 장 초반에 비해서 매도 규모를 확대하면서 코스닥 낙폭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틀째 오르면서 1110원대 중반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환율은 80전 상승한 1114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밤 유로존에 대한 재정 위기 우려가 부각되면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환율은 1116원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112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목요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환율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IT주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4일간 급등한 데 따른 부담감이 나타나면서 오늘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0.3%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가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현재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태양광 관련주들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정밀화학이 태양전지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사업에 진출하기로 알려지면서 오늘 호재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정밀화학이 10% 이상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에너지도 8% 급등하고 있고요. 테스가 9%, 다원시스도 4%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이 현재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투자 소식에 태양광 관련주 급등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장주 자리를 지키던 OCI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OCI는 7% 이상 떨어지면서 주당 27,000원 하락한 32만 9,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경쟁 업체가 등장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기관의 매도가 오늘 쏟아지면서 오늘자 악재가 겹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OCI는 27,000원 하락한 7% 이상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금 관련주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처음으로 온수당 1,4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웍스가 14.7%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애강리메텍과 한성 엘컴텍도 4%,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장초반 강세 보이던 고려아연과 KRC는 현재 약보합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급락을 오늘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원양자원이 4거래일째 하락하면서 14.7%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작게는 1%, 크게는 5%까지 급락하면서 전 종목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틀째 눈치 보기 장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승폭도 하락폭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나오는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제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시간에도 김도영 팀장님 그리고 홍희진 연구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월간 종목 배틀은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한 종목씩 말씀을 하시고 매수가가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출연하시기 전날까지의 종가를 기준으로 배틀을 겨루는 승자를 점치는 그런 게임이 될 텐데요. 먼저 지난 10월 12일에 추천해 주셨던 월간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날은 김도영 팀장님과 김승일 연구원님의 대결이었는데요. 한 달 전 전문가의 종목에 귀 기울이셨던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역시 잘 귀 기울이시고 체크할 사항 등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의 승리로 돌아갔을까요?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김도영 팀장님의 승리였네요. 0.1% 수익이 났고요. 김승일 연구원님의 현대 상사는 수익이 5% 가까이 마이너스 5% 가까이 나면서 패자가 되셨습니다. 한 달간 쌍용건설과 현대상사가 과연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쌍용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지명도가 높아서 안정적인 해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고 또 매출 영업이익이 코스닥 상장자 대비해서 1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치는 매력 덩어리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10월 18일부터 3일간 목표가를 넘나드는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정했던 목표가가 7,700원이었고요. 이때 7,900원까지 주가가 나오면서 일단 함께 사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또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는 종목 배틀이기 때문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다시 이따가 조금 뒤에 김도영 팀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승일 연구원님이 현대상사의 흐름을 볼 텐데요. 최고의 장기 투자 종목으로 봐도 좋은 종목이다. 주가 상승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아쉽게도 11월 3일이었죠. 26,000원대를 넘겼던 주가가 8% 가까이 3거래일 동안 하락하면서 결국 마이너스 수익을 냈습니다. 이때 저희가 정해드렸던 손절가가 23,000원이었는데요. 아직 손절가가 나오지 않은 만큼 혹시나 함께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도영 팀장님의 쌍용건설 한 달 동안 목표가 7,700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장중에 그런 목표가가 도달이 됐었거든요. 네, 예. 제가 다행히도 아무래도 운이 좀 잘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딱 눌림 구간에서 상승해서 상승 위에서 숨고르기 하고 있는 측면에서 매수 추천에 대해서 관심 종목군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에 급등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목표가 실현을 좀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가 이상 부분까지 더 갔던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도 이만큼 수익을 챙겼으니까 그 다음 몫은 다른 투자자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정적으로 자신의 수익 구조를 가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표가 달성 이후에 눌렸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수급으로 보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부분에서 지금 현재 조금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대 조금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지난번과 같은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매수 추천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요. 오늘 역시나 그 자리 부분의 이평선, 김도영 하면 220선에 대한 자리 부분에서 현재 공방을 나오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 측면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되고요. 실적 모멘텀 그리고 자신의 기초 체력 모두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현재 이격 부분 넉넉히 있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은 가능하지만 만기 이후에 시장의 수급 변화 보면서 한번 관심 종목으로만 편입시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달 종목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도영 팀장님 그리고 홍희진 연구원님 한 달 동안 어떤 종목이 강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실까요?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도영 팀장님께서는 오늘 LG를 들고 나오셨고요. 홍희진 연구원님 일진전기 택하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LG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예, 지주회사 LG입니다. 어제보다는 소폭 눌려있는 가격대인데요. 86,600원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홍희진 연구원님의 일진전기도 보겠습니다. 일진전기는 오늘장 역시 0.4% 정도 어제보다 밀려있는 가격대 11,50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LG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백룡스터님께서도 지난 11월 5일 월간 종목 배틀 시간에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LG가 그간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해도
될 만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대영 팀장님께서 왜 LG를 택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외국인들이 팔거리 일제 사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기초 체질 뭘까요? LG그룹 자체의 지주사 부분이죠. 그런데 GS 그리고 SK 그다음에 CJ 다른 부분에 대비했을 때 다른 지주사 대비해서 주가가 조금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고점이었던 9월 2일 기준에서 지금 현재 주가는 15.5% 정도 하락돼서 저평가되고 있는 측면인데요. LG전자가 아무래도 큰 아들이 조금 고생을 좀 시키고 있죠. 부모님 속을 좀 썩히고 있는 측면에서 LG화학인 둘째 아들이 조금 그래도 방어를 좀 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나머지 자회사 부분 그리고 CNS 부분에서의 네트워크 쪽 그리고 전자화폐 전자세금 부분 쪽에서의 매출 드라이브가 고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지금 현재 실적 부분도 하방 경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측면을 지주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최근 U+ 실적 부진의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지만 지금 저가 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셨던 20선의 심리는 조금 무너지고 있는 차트로 일봉상에서는 보이고 있거든요. 이탈하고 있지만 현재 지지하려고 하는 힘 역시도 조금 가져가고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가 오기 때문에 일단 하락 부분은 있지만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매력 덩어리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주봉 역시도 현재 꺾이려고 하는 힘이 조금 더 많다라는 측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자회사 부분에 문제가 좀 생기는 측면이지만 현재가에서 편입을 하고 난다라면 목표가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단기 급등 이후에 재차 눌리면서 현재 모멘텀 쪽에서 실어가지 못하는 측면이지만 수급이 외국인이 들어오는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단기적으로 84,000원대 부근인 60선에 대해서 돌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84,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73,700원 정도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바로 제가 220선에 언급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회사인 LG화학의 3분기 실적이 탄탄했죠. LG전자는 이제 3분기가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LG를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한 달간 목표가 8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홍희진 연구원님의 홍희진 연구원님의 일진전기에 대한 흐름을 볼 텐데요. 매수한 가격이 11,500원이었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 종목 갖고 나온 이유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종목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추세가 깨진 종목도 많은데 일단 아직까지 추세가 유효하면서 성장 모멘텀도 있는 종목으로 이제 비록 그 움직임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천천히라도 움직이는 종목으로 제가 지금 갖고 나왔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전선 변압기 생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점유율 한 3위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앞으로의 모멘텀을 본다면 중국 시장에서의 2011년에서 2013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의 초고압 변압기를 이제 구축을 한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단 그러한 부분을 주목을 해본다면 앞으로 투자 금액은 한화로 한 50조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그 투자 금액을 이제 투자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도 이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신흥국이나 중국 시장이나 또한 이제 선진국 시장에서의 전선과 변압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동사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들고 나와봤는데요. 일단은 차트의 흐름 보시면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신다면은 일단은 큰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00원부터 13,000원 정도까지의 큰 박스권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실적 개선과 맞물려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제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시장 대비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도 아니고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도 일단은 앞으로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집중을 해보신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좀 편입을 해보시고 나중에 좀 여유 있게 좀 들고 가신다면은 지난 전고점 부분인 13,000원의 돌파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긴 흐름에서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지금까지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 13,000원의 돌파가 있을 경우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000원을 목표가로 제가 제시는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추가적으로 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한다면은 일단은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하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전문가의 월간 종목 배틀 결과는 4주 뒤죠. 12월 7일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그 중기, 장기 배틀 종목 함께 하신 분들은요, 꼭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함께 합니다. 예,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로 보내실 수 있는 번호가 지금 아래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빨리빨리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좀 상담을 해드릴 종목은 좀 전에 저희가 현대제철을 상담해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또 주셨고요.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단기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이셨는데요. 현재가를 기준으로 매수를 해서 한 20% 정도 수익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함께 좀 봐주세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 하나만 보면 되겠죠. 예. 삼성전자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주, 하이닉스 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주가 돼버렸잖아요. 둘 다 엘피다의 감산 소식에 따라서 반도체 성장성에 대해서 직접 수혜일 것이라고 얘기를 좀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만 일단 살펴보시고요. 차트상으로 바로 보시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가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두 개를 한꺼번에 보겠지만 먼저 삼성전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20선에 대해서 지지 저항을 못하고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지 못했다는 측면입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부분에서 발생했던 측면이기 때문에 현재 진입 부분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소한 5만 원대 부근에서의 관심을 가져놓고 수급 부분의 여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20선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안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다음에 재차 밀리는 부분인데요. 다행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21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서 매수를 지금보다는 조금 눌리고 나서 특히 제가 이번 주 만기에 대해서 이벤트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정말 조금 수급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주 지나시고 나서 살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20%의 목표 수익을 제시했을 때 조금 더 낮은 측면에서의 평단가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묶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두 종목을 한꺼번에 담을 필요는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 부분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쪽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20%의 수익 구간을 가져가신다면 대략적으로 기간 대비가 한 달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아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낫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매수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NC소프트입니다. 2793님께서 NC소프트를 사고 싶습니다. 시흥입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홍희진 연구원님. 예, 계속해서 주가가 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보는 건 어떨까요? 일단 주가는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신규로 편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27만 4천원을 찍고 윗꼬리를 길게 단 그 음봉이 지금 나오는 흐름도 일단은 기술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그 매수 타이밍을 좀 더 늦춰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올라갈 때 굉장히 사고 싶은 욕구를 이제 불러일으키는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실적도 좋고요. 앞으로 그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오늘 같은 부분도 일단 뉴스는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수급적으로 본다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증가하고 있지 않은 흐름에서 일단은 그 횡보에 이렇다 할 방향성이 아직까지 없는 흐름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신다면은 저는 지금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지난 전고점 돌파 부근인데요. 이 부근까지의 가격 하락이 있다면은 저는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만 원대 좀 초반 부근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지지가 이루어져야 또 한 번의 시세를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도 5일선과 21선 또한 61선과의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동사 같은 경우도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 그 매수 가격을 25만 원 정도 초반, 25만 원이나 25만 원을 이탈했을 때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NC소프트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을 볼 텐데요. 9,6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4573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김두홍 팀장님, 네. 아시아나항공은 좀 짧게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걱정 뚝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명동 부분에 가서도 중국 외국인, 그리고 일본인과 관광객까지 엄청나게 있고요. 우 대한항공이 있다면 좌아시아나항공이죠. 그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키셔야 할 자리가 좀 있어요. 견디셔야 될 자리가 바로 8,900원 자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지지만 하고 갈 수 있다라면 충분히 모멘텀은 내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부분에도 실적 부분에 계속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금호아시나의 그룹 부분에서 사태 부분에서 피해를 좀 봤던 것 뿐이니까요. 실적 그대로 살아있다. 그리고 기초체력 워낙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돈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8,900원 이탈 여부만 확인하시면서 조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주위에도 해외로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HNBSS의 김도영 팀장님 그리고 홍희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증시와 관련된 여러 궁금증들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